다시 전국은 불이 붙을 거고 세상은 또 시끄러울 거고요. 제가 할 일은 많을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는 시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전작권 반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직접 행사한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말이 지극히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언젠가는 돼야 된다, 언젠가는 돼야 된다, 그 말도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이 적당한 시기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아요. 일단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있잖아요, 우리랑 북한하고만 전쟁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는다, 그 말이 될 수도 있지요. 그것도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지기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핵에 대해서 미국의 핵 우산이라고 하죠.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략자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갖는 게 좋은가, 미국이 갖는 게 좋은가? 당연히 미국이 갖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찬성한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당연하지. 야,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위협한데, 그랬을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럼 자기 일이 되거든. 미국의 일이 되고, 야, 니네가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핵 위협을 당하는데 너희 어떡할 거야? 아씨,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만, 딴 나라들도 그러면 미국이 거기서 발을 빼면은 딴 나라들도 미국을 다 못 믿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전시작전권이 한국한테 있어. 한국이 달라고 해서 줬거든. 그리고 아유, 이제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이야, 아이고 그냥 미국은 빼낸다,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야. 저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뭐 전시작전 통제권과 함께 핵무장까지 같이, 그래 한국아 니들이 전시작전권 통제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이 없도 니네 핵으로 맞서도록 해, 니네도 핵을 가져라, 뭐 이 정도가 된다면 모르겠으나, 핵이 없는 상태에서 작전 통제권만 가지고 오면,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자위권이 작동하나? 그게 작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동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일 동맹, 한국하고 일본이 동맹 맺는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일 동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찬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가 여러모로,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일본하고의 경제력 차이도 크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지만, 지금 세대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일본과 우리의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세대예요. 이거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본은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잘 사는 나라, 그런 거였는데, 저 클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국민소득 수준 비슷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규모의 경제도 이루어야 되고, 두 나라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은, 저는 한일 FTA, 한일 동맹, 이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살 길이다. 그렇죠. 저도 대찬성이다. 그리고 미국까지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을 사이에 두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이렇게 해서 3자 동맹 체계에서 마지막 골이 하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동맹줄이다. 한미, 미일, 그리고 한일, 이렇게 삼각형이 완성되는 이 삼각동맹을 완성하는 거 저는 100% 찬성입니다. 자, 일본이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서 어저께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은 G7 갔다 와서 아직 헬렐레 한 상황에서, 나는 G7 갔다 와가지고 여기 일본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에는 못 가요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외교에는 서로 그게 있잖아요. 주고받는 게 명확한 게 이제 외교 관례라, 한국 대통령이 일본 대사관 행사에 참석 못하면 일본 수상도 한국 행사에 참석 못하는 게 이제 정배인데,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갔어요. 그것도 이시바 총리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까지 해서 전직 현직 총리 4명이 행사장에 가고, 그리고 주요 인물들 뭐 지금 일본 권력서열에 있는 사람들 우르르 다 갔단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공을 쏟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일 FTA와 그리고 한일 동맹까지 얘기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부산 분들 있잖아요. 부산이 여러분 흥할 때는 어느 때 같으세요? 부산이 흥할 때는 일본하고 교류할 때죠. 일본하고 우리랑 교류가 많고 물동량이 많고 그리고 인적 교류가 많을 때, 그때 이제
부산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북극항로 있잖아요. 북극항로에서 일본이 우리랑 동맹을 맺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이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도 일본의 주요 항구들은 이 동해바다 쪽으로 있지가 않아요. 다 태평양 쪽으로 있지. 그리고 일본의 이게 동서로 나누기도 그렇고 일본의 이 북서쪽 이쪽 동해 쪽에는 큰 항구를 개발하거나 도시를 개발하기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북극항로, 이 동해바다를 지나가는 북극항로의 입구는 부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됐을 때 부산이 국제도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를 양쪽 두 나라를 배경으로 한 금융도시, 허브 도시가 되면 부산이 어느 정도로 커지냐? 제가 봤을 때는 서울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대 도시라고 부산이 제2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양대 도시라고 얘기하기엔 서울하고 부산의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양대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양대 도시이자 일본과 대한민국 중추적인 금융적으로나 인적 교류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의 그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도 원자력 발전소나 그리고 산업 기반이나 전력 기반 뭐 이런 거 아직 완전히 울산이나 포항이 러스트벨트가 아직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지. 그런 게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산업 클러스터를 살리고 그리고 동남쪽 경제권과 일본 쪽을 이걸 연결시키고 북극항로를 입구가 되는 부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해저터널 얘기가 나오겠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저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주도하고 KTX를 연결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호남하고 제주도랑 연결을 하면 그 해저하고 그 KTX 딱 가서 제주도예요. 끝입니다. 그러나 뒤에 배후에 일본 열도가 있죠. 당연히 해저로 뭐를 해서 하는 거 제주도가 아니라 부산과 일본 사이에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건요. 그러면 뭐 유라시아 물류를 일본한테 연결해주는 뭐 이딴 개소리가 옛날에 있었는데 유라시아 물동량은 이미 맛이 갔고 그거는 이제 꿈이었고 지금은 여러분 북극항로를 향한 도전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한일 동맹 그리고 부산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양대축으로 개발하는 거 이거는 지역을 뭐 골고루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부산하고 이쪽 울산하고 이 권역부터 양대 권역으로 만드는 거 이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양대 도시가 돼 있으면 서울하고 부산이 양대 경제권이 크게 성장을 하면 호남이 그러면은 몇 가지 개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배후 지역으로서 못 살겠냐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발전했다. 저는 그 골고루 발전 이런 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산, 울산 이쪽 산업단지 거기에다가 금융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양대축으로 그러니까 국토의 끝과 끝이잖아요. 서울하고 부산 양대 끝에서 두 개의 권역을 만드는 걸 일단 시도를 하자. 그렇게 가자.